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복지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는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의 얘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공무원 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 2일 날 특위를 통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5월 2일 여야 양당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를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날 갑자기 규칙에, 사회적 기구 규칙에 반드시 50%가 어떠한 형태로든 명시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야당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서 추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야당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한 소중한 5월 2일의 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들께 우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기구가 구성이 됐다면 지금 이미 사회적 기구의 구성에 대한 규칙은 통과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명목소득 대체율을 할 것인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좀 전에 괴담을 유포한 것이 정부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정부가 괴담을 내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1702조와 219만 원이 실제로 재정 추계에 근거해서 만약에 더 이상 보험료에 부담 없이 50% 소득 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 2080년까지 65년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보험료를 어떻게 올려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는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얘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의 1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과연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해서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주지만 이분들은 15%밖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를 하는 순간 보험료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아마 더욱더 사각지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첫 번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떻게 실질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풀고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갖고 갈 것인지 이를 위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한 모든 분들, 직장 가입자, 그 다음에 같이 돈을 매칭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또한 모든 9%를 혼자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모두의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서 5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되고 50%는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함께 합의한 실무기구의 합의를 조정한다라는 그 원안을 살려서 반드시 통과돼서 국민들께 이 부분이 더 뒤로 밀려지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넘기시지 마시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 대체율을 50%를 하는 순간 보험료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아마 더욱더 사각지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첫 번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떻게 실질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풀고,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갖고 갈 것인지, 이를 위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한 모든 분들, 직장 가입자, 그 다음에 같이 돈을 매칭해주는 회사, 그 다음에 또한 모든 9%를 혼자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모두의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한 이 부분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험료를 어떻게 올려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는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얘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의 1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과연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해서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주지만 이분들은 15%밖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복지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는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의 얘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공무원 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 2일 날 특위를 통해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5월 2일 여야 양당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를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명목소득 대체율을 할 것인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좀 전에 괴담을 유포한 것이 정부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정부가 괴담을 내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1702조와 219만 원이 실제로 재정 추계에 근거해서 만약에 더 이상 보험료에 부담 없이 50% 소득 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 2080년까지 65년간 그날 갑자기 규칙에, 사회적 기구 규칙에 반드시 50%가 어떠한 형태로든 명시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야당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서 추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야당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한 소중한 5월 2일의 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들께 우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기구가 구성이 됐다면 지금 이미 사회적 기구의 구성에 대한 규칙은 통과되었을 것